지금부터 주자료 1번 AI 미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 중심부 쪽과 지구 쪽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심부 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지지대입니다. 전체 자료를 지지해주는 부품으로서 안쪽에는 무게추를 넣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중심부로부터 상부로 연마봉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굵기는 16파이고 길이는 16cm입니다. 그 위로 공전축과 그 공전축을 움직이는 구동부 박스, 그리고 태양이 위치해 있습니다. 구동부 박스 안에는 공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와 마이크로비트가 들어있으며, 상단의 태양은 시중에 판매하는 손전등과 3D 프린터로 뽑은 태양 모양의 원형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 반대쪽에 보이는 함은 전체적인 무게 배분을 위한 무게함으로써 안쪽에 간단한 무게추가 들어있어서 반대쪽에 실리는 무게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시는 공전축은 3D 프린터 크기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출력을 하였으며, 중심축과 지구 부분을 연결시켜서 공전을 이루는 역할을 하며, 여기 상단에 여기 볼록한 부분에는 모터와 마이크로비트가 들어가서 달의 공전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랫부분에는 바퀴를 달아놨는데, 이것 또한 지구 측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으로 원활한 지구의 공전 운동을 위해서 바퀴를 추가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여기 부분은 지금 달의 공전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부분의 박스는 지구 자전축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자전축을 회전시키는 구동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비트와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 상단 부분은 지구의 자전축이 일정하게 기울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지구 자전축 회전부로, 지구 자전축 회전부에는 지구를 바르게 꽂을 수 있고 23.5도 기울여 꽂을 수 있는 두 개의 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지름이 30cm 정도의 구 모양으로, 지구 바깥쪽에는 무선 카메라와 그림자 측정 도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쪽에 보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의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지구는 탈부착형 뚜껑 형태로 되어 있어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뚜껑 안쪽을 보시면은 지구를 자전시키는 서버 모터와 그것을 이루는 마이크로비트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마이크로비트는 조도 센서의 값을 받는 마이크로비트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특별한 부분은 이 바로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가 주위의 선과 얽히지 않기 위해서 중심부에 있는 축이 고정되어 있고, 서버모터가 이에 따라 회전하는, 서버모터가 직접 회전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배터리를 탈부착 형태로 교환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자료에 대한 마이크로비트 설계 부분에서 어떻게 라디오 통신이 이루어지고 허스키렌즈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안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한 이유는, 아두이노는 확장성이 좋긴 하지만 센서들을 연결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마이크로비트는 자체적으로 라디오 통신과 같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센서들을 연결이 안 해도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makeCode.microbit.org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블록 코딩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교구에서는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AI 미트 장비에는 총 7개의 마이크로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리모컨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트가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양의 공전을 담당하는 마이크로비트와 지구의 자전을 담당하는 마이크로비트, 달의 공전을 담당하는 마이크로비트, 자전축 회전을 담당하는 마이크로비트가 서버 모터를 돌리는데 이용되고 있고, 조도 센서를 센서 값을 그 리모컨에 있는 마이크로비트에 전달해주는 송신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라디오 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AI 미트 장비에서는 지금 암막 커튼 밖에서 암막 커튼 안에 있는 마이크로비트에게 신호를 주어가지고 서브 모터의 속도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2개의 마이크로비트를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을 라디오 통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라디오의 그룹을 79라고 설정해 놓으면 같은 숫자의 그룹에 있는 마이크로비트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전송 강도를 7이라고 했는데요. 라디오 전송 강도는 1에서부터 7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전송되는 범위가 더 멀리까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달 리모컨에 지금 라디오 그룹을 79로 설정해 놓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 보시는 장비를 AD키라고 하는데 이 AD키에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79의 그룹에 설정되어 있는 달 서브 모터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AD키에는 각 버튼마다 저항값이 다릅니다. 왼쪽 위에 있는 빨간색 버튼부터 저항값이 10, 그 다음 옆에 있는 거가 80, 그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130, 160, 그 다음 600 이렇게 버튼에 있는 저항값이 각각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 핀을 눌렀을 때 이거 보시면 라디오 전송의 문자열을 각각 설정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시즌 9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설정들도 다양하게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달공전 마이크로비트에 들어가져 있는 코딩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똑같이 라디오 그룹을 79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전송 강도를 7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블럭은 변수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값에 문 스피드라고 하는 값에 있는 숫자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90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360도 회전 서브 모터의 경우 각도를 가지고 정지하거나 역방향으로 빨라지게 하거나 정방향으로 빨라지게 할 수 있는데 0에서 180도의 이 숫자 안에서 90도를 기준으로 0으로 가면 0에 가까운 숫자, 즉 89, 88, 예를 들어 70, 60, 50으로 갈수록 속도가 역방향으로 빨라지고 91, 92, 100, 110, 120으로 갈수록 정방향으로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90을 저장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무한 반복 실행에 서버 핀 1, 그러니까 서브 모터가 물려있는 핀 1의 각도를 변수값으로 설정해서 그 서브 모터의 속도나 방향을 제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달 리모컨에서 보면 그 라디오에 문자 텍스트를 보낸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문자열이 지금 달이기 때문에 문고 패스트, 예를 들어 문고 패스트의 경우에는 값을 얼마 저장해라, 문백 뒤로 패스트면 또 얼마를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값을 통해서 이 변수에 있는 숫자를 조절하고
그러면서 서버의 모터의 방향이나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네, 앞의 설명을 통해서 라디오 통신을 통한 마이크로비트의 서버 모터 동작을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조도 센서에 있는 데이터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그래프화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지구본 안에 들어가 있는 조도 센서에 코딩된 장면인데요. 조도 센서는 지금 이렇게 엣지보드라고 하는 확장 보드에다가 마이크로비트를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보드에는 핀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데요. 핀 1번 핀에다가 조도 센서 하나를 연결시켜 놓았고 핀 2번 핀에다가도 조도 센서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라디오 그룹을 똑같이 79로 설정한 상태에서 전송 강도도 7로 설정하고 지금 보시면 라디오에 이 숫자를 전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전송을. 자, 변수값. 하이는 지금 저희가 설정할 때는 고위도라고 생각하고 로우는 저위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위도는 어디 있느냐 하면 중위도는 그 지구 자전에 서버 모터를 돌리는 마이크로비트와 중위도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고위도와 고위도와 저위도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핀 1에서 조도 센서 연결되어 있는 핀 1에 있는 데이터 값이 하이라고 하는 변수함이라고 하는 그 변수 상자에다가 계속해서 신호를 넣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핀 2번에 들어오는 조도 센서의 그 아날로그 신호를 로우라고 하는 이 변수함에다가 계속 넣어서 신호를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아까 전에 그 조도 센서의 마이크로비트가 끊임없이 하이, 아까 로우라고 하는 그 데이터 그 변수함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함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라디오에 수신했을 때 이름이 하이면 그러니까 하이함이면 그 하이라고 하는 제가 또 여기서 변수함을 만들었는데요. 이 하이라고 하는 이 변수함은 지구 무전기에 들어가져 있는 변수함입니다. 그 변수함에 미리 하이, 라이트, 로우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지구 무전기 안에 있는 이 변수 상자에다가 다시 옮겨 담는 겁니다. 하이 신호는 하이에다가 라이트 신호는 라이트는 제 중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우 신호는 로우 변수함에다가 계속 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그 노트북에다가 신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트북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비트에다가 그 USB 선을 꽂아 놓았는데 그 선 연결된 USB 선을 통해서 그게 끊임없이 마이크로비트에 들어가져 있는 숫자를 노트북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시리얼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AI 미티인데요. AI 미티에는 이 허스키렌즈와 마이크로비트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네, 허스키렌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안에 구조들을 보시면 허스키렌즈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그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신호를 마이크로비트한테 주게 되고 이 마이크로비트가 점수를 올릴 것인지 아니라고 B라고 소리를 내면서 X 표시를 할 것인지 서버 모터를 움직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서버 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허스키렌즈는 AI 비전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센서라는 뜻입니다. 크게 보면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이게 돌릴 수 있는 이 버튼에는 기능 선택 버튼인데 얼굴을 추적하거나 물체를 인식하거나
라인, 땅에 꺼져 있는 선을 추적하거나 색깔이 뭐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라는 색상이라든지 그다음 저희가 지금 AI 미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태그 감지 이런 기능들이 자동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자동 알고리즘으로 이것을 학습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물체를 이렇게 지금 여기 레몬이라고 하는 물체를 비추면 자동으로 이 센서가 여기 뭔가 물체가 있다고 하얀색으로 박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학습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면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양한 태그가 보이죠? 자, 이 태그마다 문양이 다른데 이 문양을 스킬 엔진은 아직은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얀 박스를 통해서 이 태그가 있다는 것을 스킬 엔진은 자동으로 비전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하얀색 2번을 보시면 하얀색 그 박스를 고정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버튼을 지속적으로 꾹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 이것이 태그 ID 1번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머신 러닝 한다고 하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비추면서 머신 러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3번 보시면 다른 건 하얀색인데 얘는 아까 학습했던 아이디 1번이라고 표시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여러 번 시키게 되면 구분해서 시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아이디 1번 얘는 아이디 2번 아이디 3번 4번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구분하게 됩니다. 저희 미티도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은 예를 들어서 정답 1점 아이디 2번은 정답 2점 아이디 3번은 1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오답이다. 뭐 이런 식의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먼저 스킬렌즈를 학습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스킬렌즈와 마이크로비트를 연결시키게 되는데 자, 마이크로비트에는 지금 이 주황색 블럭이 바로 허스키렌즈와 관련이 있는 블럭입니다. 허스키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하면 실행해서 이 두 가지 블럭은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허스키렌즈를 먼저 초기화를 시키는 블럭이고 두 번째는 허스키렌즈의 약간 다양한 인식 중에서 태그 인식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면 실행에다가 넣습니다. 자, 나머지는 앞서 설명했던 그 각도와 변수는 앞서 설명했고요. 자, 무한반복 실행해 보면 허스키렌즈에게 결과값을 계속 달라고 이렇게 이거 블럭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 블럭에서 허스키렌즈가 아까 아이디 1번 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답 표시를 하고 호출하라. 호출하라 정답을 호출 서버 이거는 네, 함수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자, 함수 블럭은 똑같은 반복적인 그 코딩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 정답에다가 높음도 해서 뭐 정답 소리가 나게끔 설정해 놓은 함수와 그 다음에 서브 모터의 그 고양이 꼬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도값을 설정한 것을 먼저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에 해당되는 허스키렌즈 신호가 왔을 때 정답 서버 모터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네, 코딩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설정한 이 모든 코딩은 저희 AI 어시스트 웹에다가 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